자, 김태만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관장님 지난번에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인데 돌아와요 부산항으로 국한 들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일단 부산항부터 보겠다 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뭐 조금 전에도 부산 토파보기라고 할까요? 네네. 뭐 미희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곳곳 골목, 뭐 마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항 개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산항 개항 그게 언제 시작된 거죠? 이제 논란이 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1876년을 이제 개항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가 145주년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벌써 2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던 그 민선 7기 예. 시정을 펼치면서 부산항의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보자 해서 1407년설이 이제 제기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논쟁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긴 한데 문제의식을 던진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지금 1876년, 1407년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때는 저 같은 역사 무식자들은 도대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인문문화학자인데 지금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면 그 사학과 교수님들이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뭘 그렇게 조심스러워. 그냥 말씀하세요. 관장님이니까. 관장이라고 아무거나 떠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부산항의 역사 그러면 1876년 말할 때 뭐 운요 사건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부산항을 바라다 보면 대형 크레인이 있고 선박이 있고 이러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100년 전 모습 어땠을까? 150년 전 모습 어땠을까?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407년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주장이라고 봐지는데 그때는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얼마 안 됐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계승하고 이제 태종이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사실은 동아시아 정세 자체는 대전환 시점인데 아주 그게 이제 미명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역사가 땅으로부터라기보다는 모든 역사가 바다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개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육지 대륙 상황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남쪽으로 바닷가에 외구들이 계속 이제 출몰을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조선 땅으로 침략을 해 들어와서 뭐 어획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작물을 약탈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있었고 또 끊임없이 공식적으로 우리 통상 교섭을 하자 이런 주장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점은 조선 개국 이후 강성한 어떤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떤 포용성이라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 있는데 열자 이래서 개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산포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인들이 외구들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어떤 교육 활동을 하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계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자주 개항이다. 이제 그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맺어진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서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이제 개항을 하는 것은 일제에 의한 그 강제된 그 내가 원하지 않고 개항 당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대 개항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파냐 혹은 이제 근대 파냐 이런 측면도 될 수는 있는데 아주 섬세한 것은 역사 논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해서 좀 볼 것은 근데 이제 그거 조금 재밌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주 개항을 주장했던 분들은 조금 시민 정신 뭐 이런 것
이것을 이제 조금 북돋우는 차원에서 네. 부산의 어떤 자존심, 부산의 어떤 역사성 이거를 더 600년 전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네.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는 엄밀하게 개항의 의미에서부터 해서 정밀하게 따져보면 근대적 의미의 개항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뭔가 통상이 이루어지고 1876년부터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학자적 관점을 유지를 할 건가 아니면 시민 정서를 조금 앞세울 건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자주개항 인정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조선 초기의 어떤 포용성이나 네. 자신감 예, 이런 예. 측면을 우리는 무시할 필요는 없고 또 근대적 의미로서 1876년의 어떤 개항 이것도 이제 역사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하자. 그러면 꼭 개항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자주 개항 1407년을 1차 개항이라고 한다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적 의미로 개항된 거는 2차 개항으로 하고 예. 제 주장입니다. 지금 네네. 네. 예, 2030 엑스포가 벌어지고 그런 상황은 뭐 제3의 개항, 3차 개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역사성을 이어가다 보면 굳이 역사 논쟁에 빠지지 말고 네. 네. 부산의 어떤 자존심도 살리면서 역사성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예, 예.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1407년에 뭐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면 조선통신사도 왔다 갔다 했고 그렇잖아요. 그 다 백길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동네 외관도 존재했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개항, 그러니까 열릴 개자에 항구 항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하고 거기서 다 뭐 와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래서 네. 이거를 일국적 차원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중국은 명이 서서 명나라는 그 영락제 때 1405년에 이미 정화라는 황관을 시켜서 대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네. 30년 대 과정이 벌어지는 시발점이 되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이제 동양으로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는데 명나라 영락제는 그거를 30년 만에 중단을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속이 됐으면 역사는 세계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네. 모르는데 그 이후 한 뭐 90여 년 뒤에 1492년 네. 콜럼버스가 이제 네. 네. 유럽에서 발전해서 이제 아시아로 오잖아요. 그게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항해 시대의 시작인데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400년대 이후부터 끊임없이 서구의 배들이 아시아로 예, 오게 예.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양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양선 다를 일자에다가 모양 양자 꼬라지가 다른 배다. 그 이전에 무슨 말을 썼느냐면 황당선이라고 했습니다. 황당. 황당하다 할 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선 근해에서 보던 배들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황당선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초기에는 이제 청이라든지 인근 나라에서 오던 배들을 이제 우리 그 소위 이제 조선 사람들이 보고 황당하다라고 느꼈는데 1700년대로 가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럽부터 하멜 아시잖아요. 네. 제주에 표착했던 하멜 표류기 등등 해서 서구로부터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항해, 그 백길, 그 대형 선박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동서양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시발점이 사실은 1405년 뭐 중국 경우 우리는 1407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 이후 우리는 힘을 계속 키우고 좀 더 강성해지고 어떤 그 해양으로의 더 큰 진출 이런 게 있었더라면 우리가 주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문을 여는 정도에만 그쳤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외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땅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많은 네네. 그 신분도 보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지만 그 이후 굴곡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뭐 하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망갔거든요. 예, 우리가 예. 수용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근대를 만들었던 뿌리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1400년대부터 500년, 600년, 700년, 800년 바다가 막혀 있었던 게 아니고 끊임없이 네. 교류하고 또 충돌하고 그 와중에 가장 컸던 사건이 이제 임진왜란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어떤 역사를 본다면 바다로부터 시작된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천착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1407년 어떤 개항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아주 거대한 충돌로 봐야 되는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그 장수로 인해서 이제 외의 침략을 막기는 했지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으로 진출하지는 못했던 그랬죠. 네.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다. 그런데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1876년까지 와가지고 이미 이제 강성해진 그 유럽을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강제로 개항되게 됐는데 사실은 이 해양 세력의 아시아 진출 과정은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끊임없이 조선을 문을 두드렸는데 네. 예. 하필. 안 열어주고 일본이 네네.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굴욕적인 조약이 아니냐 뭐 네. 등등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대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맞다. 아니 그럼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항이 많고 아까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이런 부분이 다 그 강화도 이쪽이니까는 그쪽 뭐 인천항이라 아니, 합니까? 뭐 거기서 벌어진 예, 사건인데 사건, 그 아니, 사건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이제 개항을 지금 뭐 자주 개항, 근대 개항 해갖고 1876년 아니면 혹은 1407년 정도 잡는데 다른 그쪽은 언제 정도로 뭐 자기 항 개항했다 뭐 이렇게 특별히 역사적으로 어디 뭐 쪽으로? 인천 쪽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쪽은 예.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일 통상 조약의 결과로 3개항을 개항한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부산이 다 1876년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산 인천이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일제의 일본이 원했던 그 항구들을 요충지를 이제 열어주게 되는 이런 이제 빌미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볼 수가 있을 교수님이 겁니다. 판단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임진왜란 이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만약에 이순신이라는 그 걸출한 장수가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 마지막 싸움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전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계셨다면 좀 더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야, 이 역사는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뭐 가정을 하면 이제 그 뭐 영화가 나오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늘 예.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항이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뭐 인지도도 있었고 그만큼 경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천에서 강화도에서 강화도 조약으로 3기항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굴욕적으로 좀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근대화의 역사에 휘말리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많이 아쉽다. 예. 그 이후에 펼쳐진 역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강제 개항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가 그 이후에 일제는 일본은 예.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이겼고 또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또 이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를 사실은 이제 식민지화하는 계기가 됐고 그게 사실 우리 민족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아픔이 되는 거죠. 4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가 우리 그 발전에 얼마만큼 죄를 졌는지. 그래요. 예. 하여튼 저 부산항의 개항 역사가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 이전에 그 조선의 역사가 다 오롯이 담겨 있는 역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논쟁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점은 아주 정치한 학술적 토론은 해야 되겠지만 서울도 정도 600주년 행사를 하듯이 부산도 개항 600주년 614년이 되나요? 네네. 이것을 부산 시민의 어떤 자부심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학술적 논지에서 도외치지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약해져가지고 그냥 불평등 조약 맺고 개항했지. 그러니까 괜히 패배주의에 젖게 돼.